매주 목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김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 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건설교통위원회면은 신도시도 많고 개발 이슈도 많고 또 이렇게 교통 문제도 항상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의 기후에 김영민 의원님을 모신 배경 중에 하나는 의원님이 지난 2024년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에서 친환경 교통정책 부문의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24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폭염도 심했고 한파도 심했다. 이게 중요한 조례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발의를 하시게 된 걸까요? 이게 참 우연한 건데요. 이제 뭐 지역을 다니다가 어떤 이장님이 지금 잠깐 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22년도 아마 겨울일 거예요. 아주 한파가 무지하게 네, 왔을 때. 2022년 겨울이요. 예. 한참 추울 때인데 그때 이제 추우니까 경로당 연료비도 막 부족하고 그렇게 됐는데 연료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리가 있냐,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랬더니 가보니까 경로당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네.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정부에서 재난재해기금으로다가 해서 경기도에서 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폭염 한파를 지금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렇게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해서 조례를 제정 발의했습니다. 그러네요. 어르신들이 뭐 경로당에만 모이고 마을회관 안 가시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그 지원이 그렇게 분리돼 있으면 네. 또 정부에서 재난 선포를 해야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게 정말 중요한 조례안인데 말씀 중에 2022년 겨울 어떤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뵙는 도의원님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의원님이 또 저기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교통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친환경 교통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친환경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환경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에서는 최고는 이제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오염 문제겠죠. 배기가스라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경기도에서는 전기차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기후에 이거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진짜 딱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김영민 의원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원님을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친환경 교통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하면 아무래도 승용차를 좀 덜 타겠죠. 뭐 이제 전기차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버스 같은 걸 타기 위해서는 또 교통도 편해야 될 거고 또 이제 그 교통비 지원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어디든지 다 똑같지만 뭐 직선거리로 최대로 가까운 직행버스가 없잖아요. 그게 정말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승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도 좀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직접 또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타보셔야 대중교통을 그 불편한 걸 또 느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직접 발로 뛰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의원님 그 용인시잖아요. 네. 보니까 처인구인데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여기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가 용인인데 네.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시는 민생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많죠. 이제 제 지역구가 용인시의 한 60%가 돼요. 아하. 이제 정확히는 59.1%인데요. 네. 이제 용인시의 60%에 저 하나고 나머지 40% 지역에 9분의 도의원님이 계세요. 아, 그러면 처인구 지금 도의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제 두 분인데 지역구에 네네, 60% 가량 예, 되는 예. 지역구에.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면 지역 완전 농촌 지역으로다가 이제 양지면, 원산면, 백안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도시랑 농촌이랑 그 중간 단계인 읍 지역이 이제 이동읍, 남사읍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용인의 중심인 중앙동이랑 동부동이 또 있어요. 아. 도시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농촌 지역의 문제, 또 읍 지역의 문제, 또 완전 도시 지역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또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각 지역마다의 또 민원이 다 틀려요. 다르겠네요. 예,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농촌대로, 농촌은 또 우리 그쪽에 이제 화훼가 물론 쌀 농사도 많이 하지만 화훼 농사가 많아요. 용인에. 예, 예. 꽃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채소도 많이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그 생산비도 상승을 하고 자꾸 오르고. 또 그래서 뭐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난방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사실 불안정하고 어려워요. 화훼 농가가.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교통이 문제죠. 농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장님 말씀에 자꾸 꽂혀서 죄송한데 네. 그 시골의 이장님을 뵈면서 그 폭염 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아신 것처럼 네. 그 지역구에 그렇게 도농 복합 지역의 특징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역구다 보니까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네. 그렇죠.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을 들으면서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그 지역구에서 듣는 민원들을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 민생 정책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네,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찾아가서 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뭐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그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건 찾는 거고 못 찾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를 서로 공감하는 거 그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열심히 해서. 완전히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매주 목요일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민생의회 시간인데요. 오늘은 용인시의 김영민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차은우의 질투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 민생의회입니다. 용인시의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동부동, 양지면, 원산면, 백안면 네, 김영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역구 제대로 읽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넓은 지역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요. 여기 용인시 처인구 저희가 얘기했는데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가 많잖아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지역구 일인데 어떤 걸 제일 신경 쓰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 지역구에 이제 원산면에는 SK 반도체가 이제 조만간 건축을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읍, 남사읍에는 이제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와요. 네. 이게 이제 국가 첨단 산업 특화 단지라고 해서 이제 LH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들어오는데 이제 뭐 주민들의 기대가 크죠. 실은 그 지역 주민들보다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커요. 네. 일단 큰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발전할 되고, 거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도 그렇죠.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그 개발됨으로써 지역의 주변 땅값도 좀 부동산도. 상승 효과도 있을 그렇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요. 네네. 네. 이제 먼저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도로가 혼잡해져.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방도 국지도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국지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용인시의 이상희 시장 같은 분들은 또 광역국 교통망도 국토부랑 또 상의를 하는 중이고요.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있기 때문에 철도도 제가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거죠. 그냥 서서히 많아지는 게 그렇죠. 아니고 공사 차량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오염이나 폐수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주민들 아무래도 걱정을 하죠. 네.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처리공법을 좀 준수해 갖고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건데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이나 용인시나 처인구 전체 주민은 환영을 하지만 그 수용되는 그 분들은 수용되는 토지에 계신 분들, 그렇죠. 네. 이분들은 사실 이렇게 만나면 제가 뭐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대대손손 살고 있는 터전을 잃는 건데 거기 뭐 어떻게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있다, 막 울고불고 하시는 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냥 듣고만 있고 힘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보상비를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때는 조금 그 도의원으로서 좀 이제 조금 좀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뭐 그 부분이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반도체 산단이 들어와서 처인구 또 더 크게는 용인 더 크게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여하튼 뭐 주민이나 기업이나 그 지역사회 모두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좀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명함이 있는 건데 의원님께서 그 수용되는 분들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거 어떻게 대책을 더 잘 세워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안타깝다 하셨지만 또 그거를 아예 생각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어떻게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분들한테 무언가 좀 더 혜택이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이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세세하다 하는 걸 느끼실 텐데요. 말씀 들으면서. 용인 토박이시래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어쩐지 억양이 경기도 남부 사투리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네. 딱 그 경기도 말투 억양이다 그랬는데 용인 토박이여서 마을 이장도 직접 하셨고요. 도서관장도 하셨고 남사읍 그 지역구 중에 남사읍이 있었죠. 남사읍에서 의용 소방대원 활동도 20년 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인 토박이라는 말로도 이게 부족한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또 용인과 의원님과의 인연 관계도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95년도에 그 용인시 의원을 하셨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광역으로 뽑은 게 아니고 네. 뭐 남사면 남사에서 한 번, 이동이면 이동에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시의원 하는 거 보면서.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동네에서 이제 젊을 때니까 30이 채 안 됐을 때니까 이제 동네 일을 보면 이제 동네 총무도 보고 그 새마을 지도자라고 혹시 아세요? 그 있었죠. 네. 지금도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청년회장 비슷한 그렇죠. 분들. 예. 이제 새마을 지도자도 보고 그다음에 이장도 하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거랬네요, 제가. 네. 이제
그 남사에서 체육회장도 했고, 네. 그 새마을에 또 이사를 했어요. 새마을에 이사.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지역의 남사농협에서 또 그 대의원도 했었고, 농협 대의원. 예, 이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위원도 잠깐 했었고, 또 지역의 또 장학회 회원으로서 또 했고. 그 이제 이장을 보면서 그 작은 도서관이라고 마을에 시골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요.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했고 의용 소방대원은 제가 한참 30살 때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소방서가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차도 늦게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불이 나면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그때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끈 거죠. 아, 소방대 올 때까지 기다릴 그렇죠. 수 없으니까. 차가 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래서 의용 소방대들이 그렇죠. 있었구나. 네. 근데 그게 좀 애착이 커요. 네.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의원 생활하면서 의용 소방대 왜 했냐 그랬는데 그만두기가 지금 그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자리까지 와 있네요. 많은 분들이 도의원 자네가 하세. 그러면서 뭐 이제 자의반 타의반인 밀어준 것 거죠. 같습니다. 아, 이게 지역에서 그렇게 네. 사실 저는 근데 토박이로 계시면서 지역 활동하다가 시의원, 도의원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원래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다 아는 분들이 계속 인정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이게 이제 공적인 일을 할 때 시의원을 하든 도의원을 하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회자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단 가족이 나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가족이 반대했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족이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지지를 해야 돼. 네. 친구가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을 내 마을 사람이 내가 뭘 한다고 했는데 마을 사람이 반대하면 그런 사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들, 내 가족, 내 마을 사람들. 마을 그 더 넓혀서 내 면, 읍 사람들이 나를 지지를 해주고 나를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뭐를 해도 한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맞다. 집사람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들 딸들한테도 받아야 되고 이 친구들한테도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가까이에서 모든 걸 다 아는 분들이 지지한다는 건 그만큼 그 신뢰가 쌓여서 가능한 거니까 아, 의원님께서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좀 죄송한데 혹시 언제부터 용인에서 사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족보 같은 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다니며 이렇게 보면 조선 시대 때 그 우리 이제 무관 집안이셨더라고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산소 가다 보면 네. 그 이제 그 묘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문관은 아니었었고 예, 무관 집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죠. 와, 뭐 그렇죠. 할아버지부터 용인에서 쭉 사셨던 거네요. 네, 지금도 거기 집성촌이 있어요. 아, 네. 저는 이런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경기도 의회 입성하실 때 네. 요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다 하고 다짐한 공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히 우리 먼저 도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도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남사 쪽에 이제 뭐 도의원이니까 전체를 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내가 되기 전이니까 도의원이 네. 이제 82번 도로라고 이제 동탄에서 그 이동읍 송정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엄청 막혀요. 하여튼 뭐 출퇴근이나 낮이나 엄청 막히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봐왔는데 야, 저 도로를 왜 못 넓힐까 막히는데 그거 이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생각인데 그냥 쉬운 게 아니었었는데 야, 내가 일단 도의원이 되면 저거에 지금 올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82번 도로를 확장해야겠다. 확장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용인에 특출난 시장님이 계세요. 이상일 시장님이라고. 현 시장님.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막상 부딪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장님이 그 삼성반도체 이렇게 유치하시면서 저 국가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에 그게 탄 거예요. 네. 뭐 저는 공약인데 우리 시장님이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약을 실천한 게 됐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 네네. 그게 이제 진이천이 우리 남사에서 저 송탄으로 흘러내려가는 건데, 네. 그게 이제 79년도에 당시에는 그 송탄 사람들이 식수가 부족해갖고 네. 지금은 이제 팔당물이 내려가지만 그 당시엔 식수가 부족해서 그 물이 깨끗하니까 식수원으로 좀 쓰자 해서 그 당시에는 79년도니까 뭐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먹는 물이니까 그래 먹어 하고 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79년도 지금 25년이니까 45년 만에 해제가 됐어요. 그 지금도 우리 남사가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고 동탄 옆에 있고 이런데 가보면 상당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인 분들이 또 남사 분들이 그 평택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이것도 또 우리 이상일 시장님이 그 특화단지 들어오면서 삼성 반도체 들어오면서 그것도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해저가 돼서 그 진이면이 이제 개발이 가능해진 건가요? 가능해진 어쨌든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약은 뭐 저도 열심히 했지만 두 가지가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이 다 되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아니 됐군요. 45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게 이게 된 거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지만 그 두 개가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 45년 동안 안 됐던 거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상일 시장님한테도 고맙지만 나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하여튼 뭐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것만 공약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처인구 쪽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전한 거랑은 조금 멀죠.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껌껌하고 또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제가 CCTV도 좀 많이 놔야 되겠다. 내가 도의원이 되면 어쨌든 뭐 몇 개가 됐든 간에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 그래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골은 아시다시피 애들이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제 우리 때는 뭐 1km, 2km 걸어 다녔지만 요즘은 성인들도 뭐 100m만 돼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죠. 1km, 2km 걸어가면 이제 학교 가서 다들 헉헉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도 좀 애들 통학버스도 좀 하고요. 하여튼 뭐 고등학교도 또 반도체 고등학교가 또 들어와서 하여튼 뭐 처인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공약이 다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신 거죠. 뭐 이런저런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들이 하나하나 이제 챙겨진 건데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조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것도 이제 뭐 요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건 아니고 행운의 의원님이시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가을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제 우리 도로안전과라고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통사고를 좀 왜 이렇게 줄여지지가 않나. 열심히 어린이 보호구역도 정비를 하고 신호등도 바꾸고 위험도로도 개선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 정책주무관이랑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이걸 매년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교통문화 활성화 이 지원을 여기 이제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교통문화 지수가 봤더니 17개 광역 시군 중에 16위예요. 그렇게 낮아요? 그 당시에. 오. 근데 이게 낮은 게 뭐 1, 2점 차이가 아니라 네. 그 꼴찌랑 불과 저 소수점 한 자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거의 그래서 꼴찌네요. 꼴찌예요, 네. 거의.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거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거기가 이거 이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인의 교육도 문제지만 네. 그 어린 학생들의 교통문화 지수라는 게 이게 뭐 횡단보도에서 쓰는 거, 뭐 신호등 지키는 거, 음주운전 안 하는 거, 속도 줄이는 거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게 특히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게 저 운전자 법규 위반율이나 음주운전 사고율, 네.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그러죠. 이 사고가 많아요. 이게 아주 뭐 다른 데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경기도가요. 예. 그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없어요. 또 조례가. 그러니까 그럼 이걸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으로는요. 그 이제 교통문화 활동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수 향상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지수 향상이 높으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좀 낮아지고 낮으면 이제 우리가 꼴찌로 두 번째라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높이려면 그 교통문화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 지수를 어떻게 높이냐? 근데 우리 경기도는 광역시잖아요. 네. 그 31개 경기도의 시군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군이 그 행위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해주자 그럼. 그런 내용을 지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규 준수율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 거죠. 예. 그리고 요 조례는 경기도 조례는 우리는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각 시군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죠. 네, 교통문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한다. 그렇죠. 예. 교육, 홍보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이것도 결국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드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의원님 뭔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발의하시려고 하는 다른 조례안은 없을까? 또 참신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많은 분이 계신데 다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있는 조례도 고치고 이제 지금 현실이랑 안 맞는데 그래서 요즘은 또 제가 어느 날 지배를 가다가 그 82번 지방도인데 네. 그 포토홀에 빠져 빵꾸가 났어요. 차가. 진짜요? 네. 의원님 차가 포토홀에 빠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한 2월, 3월이면 보상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상을 받으려면 그 다음 연도에 기다려야 돼. 근데 뭐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냥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와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지하를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관리를 해요. 하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밑에 상수도도 파고 덮었다가 또 전기도 갔다가 또 덮었다가 하수도도 갔다가 덮었다가 이걸 각자 하니까 이걸 이제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러지 말고 그럼 좀 체계적으로 시나 뭐 군이나 또 아니면 그 아까 얘기하는 뭐 한전이나 상수도나 이런 관계자들이랑 그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담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불안하거든요. 어디서 싱크홀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지하에다 뭘 파고 넣기는 하고 있고. 이걸 좀 원래 경기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느슨하게 한 거를 조례를 조금 강화해서 더 도의회에서. 그럼 이게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거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법규가 되고 있구나. 운전하다가 한번 홀에 빠지시고 이 조례안 개정을 하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사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얘기 여쭈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기후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후 위기는 이제 뭐 생존의 문제예요, 사실. 네. 왜 생존이냐 그러면 그 여름철에 너무 덥잖아요. 막 맞아요. 어떤 아스팔트 위에 막 50도가 된다. 아니면 겨울에 또 너무 한파가 있고. 온다. 예, 그리고 사실 여름에 제 지역구에서도 지난 여름에 몇 분이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온열 분들이. 환자로다가 그런 것도 제 또 지역구에 있었고 또 이제 이게 또 기후 이상 기후가 이제 뭐 너무 자주 오니까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빨리 친환경적인 거, 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하천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동으로다가 뭐 배수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네, 배수 시스템. 옥상에 이제 또 태양광이나 녹지도 조성을 하고 그렇죠. 다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력을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뭐 미룰 수는 없고 하루 빨리라도 이걸 해야지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뭐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지금까지 용인시 제가 아까 열심히 의원님 지역구를 썼죠.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 동부동, 양지면, 원산면, 백안면에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영민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있으실 때 언제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